1968년 전라남도 장성, 초겨울 바람이 종잇장처럼 살을 베던 날, 작은 방 한가운데 젊은 여자가 배를 끌어안고 몸을 접었다. 숨을 들이킬 때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. 그리고 피가 번졌다.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. 여자는 손끝이 떨리도록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마치 그 붉은색이 자기 삶을 죄다 삼켜버릴 것처럼 두려워했다. 문이 벌컥 열렸다. 시어머니가 한번 휙 훑어보고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. 재수없는 며느리. 그 말은 칼이 아니었다. 칼보다 더 무딘 오래 남는 돌이었다. 여자는 혼자였다. 피 묻은 천을 들고 마당의 찬물 앞에 앉았다. 손이 얼어붙어도 빨래를 멈출 수 없었다.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이 집에선 울음도 혼자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.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. 예쁘고 세련된 여자와 시내에 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쌀, 참기름, 농산물을 정성껏 싸들고 그 집을 드나들었다. 며느리의 굶주림에는 눈이 멀고 아들의 외도에는 눈이 밝았다. 사실 여자는 미혼모였다. 5살 아들을 품에 안고 시집에 들어왔다. 그리고 이 집에서 3살 딸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. 내가 죄인이다라는 시선 속에서 아이 둘을 지키려면 자기 마음부터 접어넣어야 했다. 밭일, 집안일, 끝없는 꾸중. 어느 날 여자는 깨달았다.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천천히 죽이는 일이란 걸. 그리고 마음속에서 딱 한마디가 올라왔다. 서울로 가자. 초겨울 새벽. 아이는 졸린 눈을 비볐고 여자는 보따리를 꼭 쥐었다. 기차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해본 적 없는 결심을 가슴속에서만 외쳤다. 살아야 한다. 서울은 친절하지 않았다. 방 한 칸, 겨우 들어가는 몸. 미싱 바늘이 내려찍히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하루는 시작되었고 끝났다. 손끝이 터지고 눈이 따가워도 아이들 밥상만큼은 비워둘 수 없었다.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여자는 빠르게 늙었다.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먼저 오지 않았다. 대신 괜찮다가 습관이 되었다. 괜찮다는 말로 자기를 달래며 20년을 살았다. 어느 날 퇴근길,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. 남편이었다. 그 여자가 재산 다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. 여자는 숨이 턱 막혔다.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. 아빠니까 그 한마디로 문을 열었다.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. 남편은 술과 여자에 빠졌고 여자는 또 참는 법을 배웠다. 사람은 참을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참는 만큼 부서진다는 걸 알면서도 4년 뒤 몸이 불편해진 시어머니까지 올라왔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. 밥해라, 빨래해라, 물 떠와라. 여자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.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그날도 울음을 목 뒤로 넘겼다. 세월이 또 흘러 아들은 32. 그날은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. 거대한 빌딩 앞 유리벽에 하늘이 비치던 순간 한 중년 신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. 사람들이 얼어붙었다. 그런데 아들은 뛰었다.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. 아들은 그 남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다.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갈비뼈 초조하게 흐르는 시간. 제발. 그건 생명을 살리려는 외침이었고 어쩌면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무의식의 기도였다. 119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. 며칠 후 신사는 살아 돌아왔다. 그리고 아들에게 명함을 내밀었다. 회사로 찾아오게. 꼭 보답하고 싶네.
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울렸다.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.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날. 그곳은 아들이 면접을 보려던 바로 그 회사였다. 그리고 안내된 곳은 회장실. 아들은 문 앞에서 숨을 삼켰다. 면접 없이 바로 채용하겠네. 믿기지 않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운명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. 철컥.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. 나이 차이는 컸지만 대화는 이상하게 편했다. 신사는 아들의 말투, 표정, 손짓을 볼 때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이 젖었다. 아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. 마치 잃어버린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.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엄마가 찾아왔다. 아들의 도시락을 건네려던 손이 잠시 멈췄다. 그 순간 신사와 엄마의 눈이 마주쳤다. 시간이 멈췄다. 엄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고 신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. 말이 필요 없었다.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. 저 사람이 자기가 혼자 낳아 키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.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했다. 유산의 피, 시어머니의 욕, 남편의 외도, 서울의 미싱 소리 그리고 홀로 버틴 20년. 신사는 무릎이 꺾이듯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엄마의 손등을 꼭 잡았다. 엄마,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해. 결국 엄마는 결심했다. 자기를 종처럼 부리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그 집에 남겨두고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살기 위해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는 삶을 시작하기로